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호주, 일본, 캐나다 3개국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게 데이터 엔트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에 호주에서 그리고 2005년도에 캐나다에서 데이터 엔트리 일, 그러니까 사무직이죠. 사무보조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의 경험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데이터 엔트리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직 방법, 그 다음에는 그러면 데이터 엔트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뭘 입력하는지, 제가 데이터 엔트리 일만 한 서너 군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경험 위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입력하는지 한번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 그리고 이 일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한번, 캐나다에서 한번 데이터 엔트리 일을 하다가 저의 잘못이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잘린 경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엔트리, 그러니까 자료 입력하는 일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직접 그 회사랑 컨택을 해서 구하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하게 되죠. 제가 2000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호주에서는 그 TNT라는 배낭여행자 잡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뭐 교차로, 벼루시장처럼 백패커스 숙소나 아니면 버스터미널 같은 데,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면은 항상 그 잡지가 많이 있어서 그 잡지에 보면은 다양한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했었던 오페어 에이전시 광고도 거기서 봤었고, 이런 데이터 엔트리를 소개하는 그 템프 에이전시 광고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백패커스 광고, 그리고 백패커스 광고에는 농장일 소개하는 광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고 템프 에이전시 찾아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일을 구했었는데요. 2005년도에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갔을 적에는 캐나다에서는 그런 배낭여행자용 잡지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잡뱅크라고 그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데이터 엔트리라고 검색하면은 무수히 많은 일이 나오는데 거기 올라오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 회사에서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템프 에이전시에서 올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템프 에이전시에 가서 뭐 테스트 보고 지원을 했었죠. 호주에서는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그 주소를 찾아가서 나 데이터 엔트리 일 구하러 왔다. 그러면 거기서 뭐 몇 가지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물어본 다음에 테스트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 엔트리를 하려면은 이거 입력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딱 보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 이제 일을 소개시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 갔을 적에도 똑같이 이제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 엔트리 검색해서 그 광고 나오는 걸 보고 그 템프 에이전시를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 몇 군데지 여러 군데 찾아가서 데이터 엔트리 구하려고 한다 얘기를 했더니 캐나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워크인은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건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이력서 보내고 이제 지원을 했었죠. 이제 온라인상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메일이 왔죠. 메일이 와서 언제 와서 테스트 받고 해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에이전시에 가서 테스트 받고 테스트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은 이제 그쪽에다 등록을 하는 거죠. 각종 서류들 작성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에 갈 적에는 이제 여권,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되는지, 그 워크 퍼밋이 있는 여권, 그리고 은행에 계좌를 터서 계좌번호,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그 호주 같은 경우는 텍스 파일 넘버라고 하고 캐나다는 신 넘버라고 해요. 소셜 인슈어런스 넘버인가? 그게 사회보장보험 번호,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그걸 갖고 에이전시에 가게 되면 테스트를 받게 돼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엔트리라는 게 자료 입력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자료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받으러 가면은 워밍업으로 한 3분을 연습을 해보고 이제 본 테스트가 5분 정도 돼요. 근데 테스트는 뭐냐? 알파 테스트는 영타를 치는 거예요. 영문을, 그러니까 글자를 치는 거고, 뉴메릭 테스트는 숫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알파인 뉴메릭 테스트면은 영어랑 숫자를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주고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 치는 건데 제 기억에 보통 뭐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보고 막 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생각한다면은 한국에서부터 좀 타자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이니까 요즘 뭐 한타는 거의 다 잘 치잖아요. 근데 영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영어를 타이핑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좀 숫자 키를 잘 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여담으로 빠졌는데 제가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경비를 좀 초기 경비를 마련하려고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뭘 했냐면 저희 집이 3분 신도시였었는데 근처에 군포 복합 물류센터가 있었고 거기 대한통운 터미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거기 가서 그 택배 운송장을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달 하다 보니까 택배 운송장이라는 게 사실 딱 그거잖아요. 진짜 사람이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에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몇 달을 밤마다 가서 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숫자 키가 엄청 빨라진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에 가서 딱 테스트를 받았는데 영타는 사실 그렇게 잘 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숫자 키가 엄청 빨리 나온 거였었어요. 저는 진짜 그 키보드에 보면은 오른쪽에 숫자 키 있잖아요. 이걸 안 보고 정말 따따따닥 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진짜 보통 사람들보다는 엄청 빨리 친다고 자부할 만큼 빨리 쳐요. 왜냐면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봤는데 숫자 키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 특유의 그 오바하는 그 리액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일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데이터 엔트리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부터 타자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실제 데이터 엔트리 경험이 있으면 더 좋아요. 제가 템프 에이전시를 여러 군데 이제 돌다 보니까 에이전시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어떤 에이전시는 그 영문 이력서를 써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딱 보고 자기네가 데이터 엔트리 일을 그 데이터 엔트리 할 사람을 구하는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면 그냥 찍찍 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경험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데이터 엔트리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첫 번째로 타자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 실제 직장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고 무조건 그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에이전시는 들어가서 내가 데이터 엔트리 구하려고 한다 얘기하면은 너 데이터 엔트리 해본 적 있어?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한국이든 어디든 나 그거 한 적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뭐 테스트를 받아라 뭐하라 이렇게 진행이 되지. 경험 없다 그러면은 테스트도 못 받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타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타수를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험을 좀 쌓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에이전시에서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결과가 잘 나오면은 거기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일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겠다. 아니면 지금 찾고 있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막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를 보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조금 반복되게 나오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었고 거기서 얻은 게 뭐냐. 5년 후에는 너 뭐 할 거냐. 그리고 너의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여기에 지원한 이유는 뭐냐?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이긴 한데 거의 이 질문은 빠짐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서 일을 구할 적에 이런 데이터 엔트리나 사무직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언어잖아요. 일단 템프 에이전시에 가서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구한다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있으면은 이메일로 오기도 하지만 또 전화로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 구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핸드폰을 하나 이제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 받고 내가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워킹홀리데이 가서 처음부터 데이터 엔트리 일을 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오페어를 데이터 엔트리 구하기 전에 오페어를 4개월 정도 했었어요. 근데 오페어라는 게 그 호주 현지인 집에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다 보니까 그때 귀는 좀 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대충은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영어에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좀 덜했죠. 그래서 오페어 끝나고 이제 시드니 올라가서 데이터 엔트리를 구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 가자마자 데이터 엔트리 쪽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클 것 같고 초반에는 현지 경험도 쌓고 언어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한 워킹홀리데이 중반기 정도에 알아보면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영어 실력보다는 영어는 그냥 거기서 물어보는 거 알아듣고 내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타수죠. 일단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타자를 빨리 쳐야 되고, 그리고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데이터 엔트리 일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제가 호주랑 캐나다에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엔트리 일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일한 곳 중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트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감을 수주해가지고 자료 입력만 전문으로 이제 위탁해서 하는 회사였었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처음 했던 게 HPA라는 회사였었는데, 거기는 데이터 엔트리만 하는 그 템프 직원이 한 30명 정도 있었나? 근데 그때 제가 입력했던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였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데이터 엔트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뭘 입력했었냐면은 제가 밴쿠버에서 일했었는데, 밴쿠버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잖아요. BC주에 무슨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단을 입력하는 일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선거를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때 되면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건지 선거인 명부를 이렇게 다 개인이 나 선거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적어서 뭐 등록을 해야 되나 봐요. 하여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거인 명부에 이렇게 수기로 작성한 거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어려웠던 게 이름을 입력하는 거라 이제 영타가 좀 많았었는데, 이게 사람 수기를 이제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막 그 필체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한글도 아니고 영어를 막 이렇게 날려 쓴 거를 입력하려니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입력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지자체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 있었는데, 그 하수도 수리 신청서들을 다 받아다가 시스템에다 입력하는 뭐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제가 좀 오래 일했던 회사 중에 시드니 지하철 공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데이터 엔트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지하철 공사의 회계팀에서 데이터 엔트리는 저밖에 없었어요. 뭐 했냐면은 회계사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 주는 텍스 인보이스나 퍼체이스 오더라고 해서, 그러니까 텍스 인보이스면은 세금 계산서, 그리고 퍼체이스 오더 하면은 구매 요청서인가? 뭐 그런 서류들을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숫자 위주로 입력을 했었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론이 그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은 그 은행에서는 주택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감정평가사를 소개해주는 회사? 뭐 그런 데였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은행에서, 제가 일했던 회사에 팩스로 계속 그 모기지론 관련 신청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신청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 뭐 주소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제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역시 토론토에서 했던 일 중에 캐시 프로세싱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은행 ATM기에 가서 내가 현금을 입금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이 돼서 통장에 찍히잖아요. 근데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거기는 가계수표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입금을 하면은 현금도 입금을 할 수 있지만 가계수표를 넣어서 입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ATM기에다 입금을 하면은 바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입금 처리가, 그러니까 통장에 입금됐다고 찍히는 게 보통 그 다음 날인가 하루 이틀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밤이 되면은 ATM기에서 그 수표가 됐던 현금이 됐던 입금 처리된 거를 다 걷어가지고 제가 일했던 회사로 갖고 와요. 그럼 저는 그때 저녁 근무였었는데 거기 가서 봉투를 일일이 다 열어봐서 그 시스템이랑 맞춰가지고는 그거 입력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료 입력의 범위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입력했는데 저는 주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